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재임 시절처럼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거냐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지역에 미군 4만 명을 두고 있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도 미국은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냐.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돈을 내지 않고 싶어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 대폭 증액 없인 보호도 없다고 말해 파장을 불렀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제 28,500명인 주한미군 수를 4만 명으로 틀리게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은 트럼프 정부 전에도 매년 1조 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왔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9%를 증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6개의 경합주. 4천여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오차 범위 내의 차이였지만 조지아와 네바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 3명 중 2명 이상이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갈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달리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서 지지율 약화를 겪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으로 뉴욕 법원에 묶여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법정과 가까운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한미군의 숫자를 잘못 언급했습니다.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2만 8천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적인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한미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년보다 8% 올라 연간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5년이던 방위비 협정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다음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추가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가진 최대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퇴직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주장했다. 한국에게 50억 달러를 받는 법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만류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표류한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한미는 이 협정이 끝난 직후인 2026년부터 적용될 분담금도 지난달부터 서둘러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동맹에 대한 압박이 4년 전보다 더 강해질 거란 우려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기 때는 더 강하게 초반부터 분담금을 더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외교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SMA 2차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SMA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초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국 협상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는 3월 초 협상단을 임명했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회의에선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는데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우리 측은 인상폭을 더 낮추려, 미국 측은 더 높이려 할 걸로 전망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대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차 회의부터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착수한 만큼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국이 왜 부자 나라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읽히는 언급을 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도 거론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은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U.S. forces should continue to be deployed on the peninsula, but those forces should be focused on the defense of South Korea from China.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일 자원이 없다. 북한 방어는 한국이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 is not really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elf. But we shouldn't pretend that we have the same interests.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at's often considered to be a stabilizing element for Israeli security rather than a bad thing. And so, why wouldn't we apply the same logic to South Korea? 트럼프 1기 정부의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he would withdraw U.S. troops. He thinks that we're providing a service to our allies by working mutually on defense.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는 정도는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re's something to be said for reintroducing American nuclear weapons onto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danger that we face from North Korea.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동맹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국 이익에 훨씬 더 몰두하는 미국을 볼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